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0%, 전월 대비 0.4%로 예측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식품과 이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5%로 예측치에는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는 0.5%로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 임금의 경우 마이너스 0.4%로 발표되면서 이전치인 0.3%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수준대로 나왔고요. 실질 임금 또한 크게 감소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연준의 셈법은 더욱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시장의 시정과 연준의 상황, 지금 바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뵙네요. 자, 어제부터 이제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됐죠. 1시간 땡겨졌습니다. 자, 11월까지 이제 서머 타임이 이어지는데 1시간 좀 더 일찍 주무실 것 같아요. 편하게 이제 매매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참 혼돈의 시장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0.5%, 3월 FMC 거의 70%가 넘는 그 확률을 연출을 하다가 SVB 사태로 인해서 뭐 0.5로 온데간데 없고 뭐 동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0.25 상승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갈수록 복잡 다양한 그런 지금 시간들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이 1000명 오늘 정리를 해서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의 방향, 증시의 방향 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함께 매매 전략 그리고 시장의 전략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 내일 시장, 정확한 시장 전략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시 30분 이후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국 시장 10시 반 개장 이후에 미국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상품별 개장 파동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7% 상승했네요. 네, 9시 30분경에는 CPI가 발표하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개장과 동시에 다시 시장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으면서 지금 정확한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VB 파산 사태, 그리고 달러 약세, 금리 급락 등 대형 기술주 강세까지 모든 이슈 소화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5일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는 일본산 전일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에도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59분에는 고점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일봉상으로 어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약세 힘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오늘 10시 48분 기준으로는 저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이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살펴졌었는데요. 현재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로 위원들이 50bp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달러 대비 강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개장 이후 파동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주요 상품별 정확한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1000명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샵 0082 문자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우리 주요 상품별 매매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9시 반에 CPI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봉이한 분봉 기준으로 3개 정도 나오다가 지금 좀 개장까지는 이 시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개장과 동시에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까요? 일단 참 오늘 아주 웃기는 발표가 나왔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이제 0.0으로 내려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원은 전혀 숫자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코어 물가 지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연준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엔 근원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 지금 SVB라는 사태, 또 시그니처 은행의 사태, 뭐 앞으로 또 추후에 은행들이 또 뭐 줄도산한다는 뭐 얘기도 들리고. 자,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시장. 자, 만약에 SV 사태가 야기되지 않았다라면 오늘은 장이 내려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야, 금리 못 올릴 거에 대한 어떤 반응 때문에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달러 인덱스를 먼저 확인을 해라. 자, 달러 인덱스 조금 지금 약 상승 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 있죠. 채권 2년물, 10년물, 30년물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 일단은 증시에는 호재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8% 정도,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정확히 상승이다 하락이다 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겠다. 왜? 내일 또 PPI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죠? 상당히 혼조가 될 수 있는 혼조세의 어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9시 반에 CPI 발표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캔들이 보여줬죠. 자, 이 자체가 뭐냐면 시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따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메이저들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짧게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을 잠깐 보실게요. 일봉. 네. 자, 일봉 보시면 지금 여기가 5일 이평선이죠. 5일 이평선. 자, 5일 이평선에서 지금 걸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진입가를 좀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자, 일단은 12,280에서 고가 사이 거기까지 한 번은 터치를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5분봉 적어도 2-3번은 제가 보고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짧게 어떤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시는 걸로 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타치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짧게 해서 수익을 좀 단타 전략으로 수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반과 하반 정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단타 짧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으로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명 마스터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오일도 함께 지금 전략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9%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지만 또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오일이 또 크게 보면은 일봉상으로는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내일 계속해서 좀 거래를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뭐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좀 의견 갖고 계신가요? 자, 일봉을 잠깐 볼까요? 네. 일봉 보시면 이제 어제 종가에서 고가가 형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하고 지금 이제 오일하고 어떤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5%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5%가 넘게. 그죠? 그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2% 중반대에서 어제 마감이 됐다면 현재도 지금 마이너스로 움직이죠. 2%가 넘게 빠졌다가 똑같이 지수처럼 지금 상승을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올라가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겠다.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방으로 보는 게 맞겠다. 왜? 어떻게 됐든 은행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뭐 어떻게 또 0.5가 아니도 0.2를 일단 올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또 올린다는 자체는 자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러시아 자체가 아직도 전쟁 진행 중이고 자 여전히 증산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오펙을 뭐 탈퇴하느니 만회하면서도 증산을 더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는 좀 상당한 무리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어떤 하방에 어떤 뷰를 보시고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쌍봉이 딱 나왔죠. 여기 딱 보시면 자, 74.25달러. 네. 딱 쌍봉이 딱 나왔죠. 여지 없죠? 그죠? 74.25달러.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25달러에서 30달러. 그 사이에서 한번 저항을 받으면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저의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오늘 짧게 수익을 좀 이것도 오늘 왜냐하면 너무나도 혼조된 시장이기 때문에 잘못 롱으로 가지게 되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짧게 이것도 오늘 안전하게, 그러니까 투자는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불구덩이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일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와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의견은 무리수가 있고 하방에 대한 의견 주셨지만 롱보다는 짧은 포지션 유지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일 전략 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오늘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시장 정확한 매매 전략 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골드까지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까지도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매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마스터님? 자, 오늘 골드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노란톡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이제 이 달러하고 가장 반비례 관계가 있고 이제 매매하는데 정말 많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그죠? 좀 신뢰성이 있는 게 바로 달러의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달러가 지금 103 후반대 있습니다. 아까 봤는데 자 만약에 104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죠? 오늘은 상당히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일봉상에 좀 보셔도 어떻습니까? 지금 종가에서 그죠? 종가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정확히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사를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어떤 투자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보셔도 어떻습니까? 일봉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맨 위에가 이제 242평선이에요. 242평선 계속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언젠가부터 다시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평선이 다 지금 거의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이평선 자체가 많이 좀 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어떤 투자에 대한 전략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셨을 때.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투자람에 있어서 이평선이 너무나도 수렴돼서 자꾸 붙어 있으면 매매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저항과 지지가 혼재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 굳이 그래도 나는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럼 달러를 보시고 나서 자 241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약간은 우위로 보이기 때문에 240원 다시 한번 저항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도 짧게 그죠 수익을 내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골드 투데이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서만 움직일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지만 꼭 골드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체크해 보시고 241 이평선 지지받는지 저항받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매도 포지션 잡으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방송 이후에도 함께 계속해서 전략 세우고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오늘의 노란톡 바로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마스터님 오늘 노란톡 들어오면 기법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기법서인지 한번 잠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기법서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때 이제 소개시켜드린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3월 초에, 그죠?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자,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라는 걸 또 소개시켜드렸고, 3월 달에 들어서 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두 개 선이죠. 5일하고 21평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6.25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소개시킨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부터 시작해서 고수까지 아주 심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필살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도대체 기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하기 너무 귀찮아. 나는 이제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선으로 자 9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필살 기법입니다. 제 기법대로 했을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안 하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 12시 전에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1+1 6.25하고 요 기법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으로 기법서 모두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앞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모든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윌리엄 아이작 전 미군 예금보험공사 회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더 많은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채권 미실현 손실 규모가 크고 기술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제2의 SVB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등 현재 나타난 미국 은행권 불안이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월가 베테랑 투자자 줄리언 이매뉴얼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완만한 침체와 함께 시장이 작년 10월 기록할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최고 경영자는 SVB 사태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대규모 경기 침체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한 이슈씩 점검해 보면서 우리 마스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미국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 미국 예금보호공사 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이 의견에 좀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장을 점점 잠재우려고 하는 미 정부의 노력에 또 이러한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시장 더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좀 미 정부와 좀 차원에서 조금 더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좀 덧붙여질까요?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왜 그러는지 그걸 좀 제 나름대로 식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파산이 오게 된 배경을 이제 제가 좀 다른 거 빗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수도 파이프를 우리가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꺾었어요. 자, 일시로 꺾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 팽창이 되겠죠? 그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십몇 년 동안 뭐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제로금리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대출을 받기가 쉬웠죠. 초저금리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간 적도 있었죠.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오다가 어떻습니까? 자, 팬데믹 때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팬데믹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택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IT 기업들, 뭐 스타트업, 뭐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됐고, 그죠? 아무래도 뭐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직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 2월까지 4.75%라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 기업은 어때요? 자, 조그만 중소형 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SVB 같은 뭐 중소형 은행들 못 견디죠. 그죠? 못 견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이 SVB도 마찬가지 일반 뭐 시그니처 은행들 그 외 은행들이 자, 지금 미국 국채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어때요? 매각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파이프에 비교했듯이 언제가 터질 거다 했는데 공교롭게 3월에 저번 주에 파월이 의회 연설하면서 0.5까지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불과 한 주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파월은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일단 그거 좀 이따 각설하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자, 팬데믹 때 돈을 또 엄청나게 풀어제꼈잖아요. 결국엔 미국 달러 자체가 헤게모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량 뭐 발행을 했는데, 자, 이게 결국엔 역효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달러를 너무나 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또 이런 이런 은행들의 자체의 어떤 파산이 연계되는, 근데 거기다가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 여전히 돈은 지금 풀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학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은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든 틀어막으려고 하겠죠. 자, 근데 정상적으로 모든 게 시장에 가야지. 아까 수도파이프에 비유한 것처럼 자꾸 막아버리면 역효과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지금 은행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상업 부동산도 문제가 돼요. 상업 부동산. 왜냐하면 자, 지금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실이 많죠. 그죠? 자,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조금 이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다음 달에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조만간에 상업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제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냐. 자, 바이든하고 앨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세금 지원해서 구제 구명 안 하겠다. 야,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왜? 바이든의 앨런이 미국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튼튼하다. 큰 대형 메이저 은행들은 아직까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은행은 어차피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뭐 도산하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일단 던져버린 거예요. 그죠?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지금 갈 길이 먼데 이거 하나잖아 다 챙기면. 지금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에 돈을 너무나 푼 상태에서 이것까지 구제 구매를 해준다? 바이든 무지하게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한 것 같고.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딱 따지면. 자, 채권 시장 붕괴 오는 거죠.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급락을 했죠.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오고 있고. 이거 시장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파산은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내일 또 PPI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자, 요것만 놓고 봤을 때, 그죠? 분명히 파산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내일의 PPI 지수 발표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더 내용, 교육,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1000명 마스터의 노란톡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신저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나스닥 아까 조금 우리가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시장 더 신저점을 기록하게 될까요?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제가 예상컨대 작년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너무나도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끝이 보이잖아요. 터미널 8가 뭐 5.5냐 5.7이냐 뭐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올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신저점을 작년에 그 신저점 있죠. 뭐 3대 지수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거기랑 조금 유수한 점이 어제 그 연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왜 이게 쉽지 않은지를 제가 좀 또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7년도에 어땠어요?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금리 낮추고 통화량을 증가를 해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상태하고 상황이 또 다르죠. 자, 지금 금리 낮출 수 있습니까? 못 낮춰요. 인플레 안 잡혔잖아요. 자, 연준이 목표하는 게 2%잖아요. 자, 뭐 골드만삭스는 뭐 금리가 동결하고 내릴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네 생각이고. 자, 파월은 지금 택도 없어요, 지금. 아직 올해 아까 봤잖아요. CPI, 그죠? 근원 소비자 숫자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죠? 4.7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연준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는 또 곱씹겠죠. 그래서 금리는 낮추기 쉽지 않고, 87년도처럼. 자, 통화량 증가도 쉽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도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팬데믹 때 거의 경에 달하는 9조 달러, 우리나라 경이 넘죠? 환율이 또 뛰어가지고. 자, 이거 언제 회수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 돈이 별로 안 줄었어요. 그 M2라는 게 있어요. M2.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M2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줄였는지 그게 나와요. 거의 티가 안 나요 지금. 어?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은 긴축을 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이게 동시에 금리도 올리면서 대차 대조표까지 축소한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다. 근데 좀 비슷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자, 80년대 오펙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50%의 유가가 반토막이 났죠. 엄청난 하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그 시장이 딱 보인 거예요. 자, 아까 유가 말씀드렸듯이 5%가 어제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야, 이거 블랙 먼데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가는 거지 않느냐. 자, 오펙 붕괴 지금 안 됐죠. 근데 잡으면 나왔잖아요. UAE가 저저번 주인가요? 아, 불만 많다. 나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증산해야 돼. 왜 자꾸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니네는 자꾸 감산한다고 그러고 왜 나를 거기다 합류를 시키는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뭐 나중에 없는 일로 됐지만 불신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유수한 점들이 또 있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 갔으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때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갔던 거야. 그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는 뭐 1999년 6년도에 증권거래소가 개장됐죠. 그 전이죠.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자, 여기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왼쪽 보시면 다우존스가 어때요? 2700까지 87년도 8월 정도예요. 87년. 그죠? 불과 2달 사이. 그죠? 거의 1700까지 돼요. 1000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지금 뭐 끝없는 하락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 시장이 공포스럽게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오른쪽 볼까요, 또? 자, FTSE 100이라는 게 이거 영국 1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소하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그러고 야, 이런 뭐 상품도 있구나.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2,400에 있다가 불과 요거는 뭐 한 달 사이에. 그죠? 거의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사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장이 그때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져. 이때는 뭐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도 금리를 세게 올리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이것도 아까 이때도 지금 석유 2차 파동이 거의 끝마무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상황이 또 인플레이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끝물이 와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도 배경이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대신 아까 서두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세게 올렸기 때문에 이때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81년도에 폴 볼커가 19%까지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내렸단 말이에요. 거의 끝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이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는다. 이런 근거로 인해서 물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은 하겠으나 뭐 신저점을 작년에 신저점을 깰 정도는 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가의 하락은 있겠으나 1987년 블랙 먼데이 때와 같은 신저점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점검해 봤고요. 우리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셨죠. 매매 기법서 1+1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노란톡, 오늘 방송에서 모든 매매 전략, 기법서, 교육까지 모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벌 핫 이슈 세 번째 이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엇갈리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경제 침체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FOMC가 다음 주 금리 인상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게 될까요? 근데 0.25는 벌써부터 뭐 1월, 2월 달부터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갈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제목을 따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유가 뭐냐? 자, 지금 SVB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때문에 갑자기 하루 사이에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기본에 우리는 모든 게 우리 삶이나
그죠? 어떤 뭐 투자나 기본에 항상 충실을 해야 돼요. 원론적인 거를 자꾸 퇴색돼 갖고 무시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원론적인 게 뭐냐면, 자, 연준의 지상 과제가 뭐예요? 물가 고용 안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시장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연준한테. 야, 지금 니네 봐봐.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상황 심각해. 어? 자, 과연 정말 심각했다면 바이든하고 앨런이 세금 지원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만약에 바이든, 앨런이 야, 이거 안 되겠어. 세금 지원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속도 조절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연준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와오지 않으면 이거 인플레 못 잡아요. 자, 경기 침체 안 하고 이제 노랜딩이라는 얘기는 뭐 온데간데 없고 쏙 들어갔는데, 자,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계속 금리 올려야죠.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이거? 사람 지쳐요. 그죠? 그 어느 정도 딱 데드라인, 딱 터미널 레이트가 따면 거기서 딱 끝매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뭐 망할 기업들 있을 테고, 감원도 생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들이 불거지겠죠. 자, 그러면 딱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는데, 주구장창 연말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목표하는 최종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가 있겠죠. 거기까지 무조건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6월까지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자, 연준의 목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가 고용 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달래기에 대한 고민을 물론 하겠죠. 하겠지만 어제 그 페드에서 나왔잖아요. 뭐 지원 없고 그냥 할인만 해주겠다. 금리 할인. 자, 니네가 좀 힘드니까 금리 할인해줄게. 거기에 외에는 뭐 지원하는 게 전혀 없대요. 언제 또 돈을 더 찍어낼 거예요. 지금 돈이 남아 도는데. 그죠? 그래서 시장은 달래지만 연준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은 길을 분명히 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또 의구심을 또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또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저번 주에 의회에서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미국 시장은 노동시장 튼튼하고 견조하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여전히 안 잡혔지만 금리를 조금 올려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강하게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한 주 사이에 어때요, 지금? 이거 자꾸 SV 하디 주니까 그게 나오면서 시장은 강하게 또 컴플레인을 걸리겠죠. 야, 너 저번 주 이상 없다며.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분명히 얘기하겠죠. 왜? 파월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거짓말쟁이. 그죠? 자, 작년 3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이다. 재작년부터죠. 정확히 따지면 재작년 여름부터 일시적이다.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다. 근데 결국엔 뭐예요? 0.5에서 0.5, 0.7로 4번 올리고. 시장 활짝 놀래버리는 거죠. 아니, 이상 없다면서 왜 이렇게 또 올려버린 거야? 자, 이번에 한번 조금 올리면 말겠지. 7월 달에. 그러다 또 올라가다가 베어마켓 랠리 가다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10월, 11월에 또 한번 희망을 주다가 11월에 또 폭삭 산타 랠리 없애버리고. 또 이번 또 1월 달 또 봐요, 조금. 1월 달에 또 올렸다가 또 2월 달에 폭삭.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강하게 컴플레인을 파월한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됐든 시장은 시장이고 연준은 연준입니다. 연준의 길은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속도 조절을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SVB 파산 사태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심지어는 피봇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천명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물가 고용 안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연준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꾸준히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전략, 내일 시장 전략 계속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 노란톡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1+1 해외 선물 교육 기법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스터들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틱의 손실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30틱의 수익,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틱의 수익, 홍콩 항생까지 마이너스 120틱의 손실을 보며 총 수익률 마이너스 3.3%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월 13일,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라고 나와 있지만요.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5일부터 3월 10일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플러스 43틱의 수익, 나스닥 플러스 100틱의 수익, S&P 500 플러스 324틱의 수익,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틱의 손실, 홍콩 항생 플러스 140의 수익 보여주면서 총 수익률 57%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총칙 플러스 543틱의 수익 보여주면서 총 수익률 53.7%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3월 첫 번째 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굉장히 좀 힘든 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3월 첫 주 같은 경우엔 총 수익률 마이너스 3.3%로 마감했는데요. 이때 매매 좀 어땠는지 그때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3월 초까지도 어떤 하락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힘든 3월 1일부터 3일이었는데 제일 힘든 게 상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1일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 CPI 발표가 있었죠. 네. 근데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무리 뭐 아시다시피 중국 자체가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또 너무 터무니없이 또 좋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상승으로 가기엔 좀 무리수가 있겠다 판단했는데 결국엔 올라가면서 제가 손실을 좀 봤어요. 항상. 네. 여기 보시면 딱 3월 달에 딱 답이 나오죠. 그죠? 거의 지금 1일부터 해가지고 4일 정도 계속 이제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손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여기서도 기술적으로 봤어도 맞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 나름대로 미국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미스테이크가 나왔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자 기법도 봐도 RSI 그죠? 모멘텀이 일단은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그다음 MAC도 상승의 어떤 추세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흐름대로 제 기법상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내동 매매를 했던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다 보니까 낭패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실수했던 건 뭐냐면 자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절은 생명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손절을 안 걸고 하는 매매는요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가야 돼요.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너무나도 확신을 세게 가져가다 보니까 손절을 안 걸고 갔어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 근데 정리합시다. 그러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자, 세상에 100% 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갈 기법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25 그다음에 또 하나 5일 이평선 하는 거.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기본 도로 가져가되 여러 가지 데이터들. 6.25 전쟁선 매매 기법에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과정들을 다 곱씹으면서 적용을 했을 때 그래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27년 동안 사용했던 기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서 손절은 반드시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3월 첫 주 홍콩 항생 우리 매매를 보면서 손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면서 이 항생의 손실을 커버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 수익 났던 상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생에서의 손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이 수익이 났던 이야기도 한번 좀 스토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1, 2, 3일 악몽 같은 이제 3일의 시간을 좀 보냈고 나름대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실도 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일일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손절을 걸면 자, 손익비에 맞춰야 되겠죠. 뭐 엄청나게 막 손절을 걸면은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손익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자,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에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자, 투자를 했더니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계속 그 머릿속에 되뇌면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감이 완전히 다운이 돼요. 자, 그럼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금요일까지 해서 손실을 봤어. 안 좋아요.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무것도 다 잊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다 지우세요. 내 머릿속에 파생이란 아예 그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뭐 등산을 가시든 뭐 드라이브를 하시든 뭐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27년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곱씹으면요.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매매가 안 됩니다. 그게 슬럼프 극복이고 리스크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3월 6일부터 아주 이를 악물었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내가 으쌰으쌰 해보자. 결국에는 이제 3월 6일부터 자, 지표들이 다시 한번 그죠? 안 좋게 흘러나왔었어요. 그죠? 안 좋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봉이 제일 중요해요. 일봉. 그죠? 자, 일봉에서 일단 4,100 라인 자체에서 엄청난 저항대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S&P 보면 자, 일봉상. 자, 어쨌든 쌍봉이 나와줬죠. 그래서 21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달러와 다시 어떤 강세, 어떤 조짐을 또 보여줬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파월 자체가 거의 연설에서 거의 키포인트를 얻은 거예요. 아, 오늘은 이번 달에 상승을 하기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저번 주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너무 욕심을 또 부리면 안 되지만 또 욕심이 낼 때는 수익을 또 많이 내셔야 돼요. 왜냐? 확실한 이슈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 흑백 논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 날은 정말 초집중을 하셔갖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겠다. 왜? 손실을 보는 날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꾸준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수익을 낼 때는 확실하게 100%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확률이 있다면 해볼만 하겠죠. 자, 그런 도전의 과정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겪어야 돼요. 100%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50보다 조금 넣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때는 도전해서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신감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런 투자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런 이제 신법이라든지 어떤 기법에 대한 전략들 제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3월 첫째 주, 둘째 주 1000명 마스터의 매매 일지 리뷰까지 맞춰봤습니다. 네,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결과, 내일장 프리뷰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1000명 마스터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1+1 기법서까지 받고 싶으신 모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1000명 마스터의 노란톡 방송 중인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정보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보고 등과 같은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